전세표 탈락! 끝났죠. 이게 한 가지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이 한 5개에서 10가지가 있으면 그거대로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탁 답이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은 사실상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맹구님, 네. 저희 댓글 중에서 또 엄청 길게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엄청 길게. 아, 그래요?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무땡땡땡땡님인데, 네. 맹구님 안녕하세요. 5.5억에서 6.5억 사이로 갭투자 매물을 알아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파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 서부권, 뭐 그냥 뭐 한마디로 서울에 있는 모든 요 금액을 살 수 있는 아파트 다 적어놨네요. 이거 왜 적지 그러면? 그냥 차라리 이걸 살 수 있는 전체 아파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편할 수도 있잖아요. 추린다고 추렸지만 사실은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 만약에 제가 이것보다 이런 건 왜 안 봐요? 라고 하면은 그것도 봐야 되겠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왜 안 봐요? 이것도 봐야 되겠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보게 되거든요. 네, 이분이 그래도 본인이 네. 살 수 있는 금액대의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찾으신 것 같아요. 네.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흔적이 남겨져서 제가 이걸 들고 왔는데, 네. 맹구님이 좀 그래도 해결책을 좀 주세요. 야, 이 정도는 거의 컨설팅 수준인데 이분은 피디님한테 진짜요? 뭐 사례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진짜요? 럭키걸? 럭키가이시네요. 뭐 일단 각 권역별로 검토를 당연히 하는 거라고 보긴 하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어떤 거는 성동구고, 어떤 거는 중구고, 어떤 거는 강동구고, 어떤 거는 동작구고, 양천구고, 은평구도 있고, 구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은 뭘 모르냐면 서울대가 좋은지 성균관대가 좋은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있는 뭐 자연학과랑 뭐 성균관대에 있는 경영학과 쌓았을 때 누가 이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역 베이스로 좀 먼저 잡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분 컨셉대로 하면 지금 뭐 분당에 있는 아파트, 판교에 있는 것들, 뭐 광교에 있는 것들, 경기도에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요. 맨 끝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단지는 딱 3개 적어주셨어요. 광장, 청구, 시공덕, 레미안 3차, 횡당, 한진. 네. 뭐 하나는 성동구고, 하나는 마포구고, 하나는 광진구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을 다 적으셨어요. 대신에 이제 상품성을 낮췄죠. 구축 중에 구축을 선택한 거죠. 그 나머지는 좀 신축 두께가 있고. 저도 좀 고민이긴 해요. 뭐가 좋을지. 근데 가이드라인은 있기는 하죠. 결국 이거거든요.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쓰지 말고 2개만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2개 썼을 때 내가 내 기준만 가지고, 자, 이 기준을 딱 들이댔을 때 이게 좋은 거구나 가 나온다면, 사실 100개를 가져와도 2개씩 그 기준만 가지고 이게 좋은 거지 이게 좋은 거지를 하면 마지막에 누군가 살아남을 거거든요. 우리 하는 아파트 월드컵처럼 하는 거네요? 근데 그때는 이제 기준보다는 그냥 뭐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냥 하나 선택해 줬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아파트를 가져오더라도 그냥 무조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그거를 알려드리면 이분 스스로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억 5천에서 6억 5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전세가율이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곱하기 2 해가지고 한 11억에서 12억 사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다 그 정도 되는 금액대일 거예요. 평수도 그게 맞췄을 거고요. 그러니까 레미안 하이베르는 지금 84 타입을 적었고, 횡당 대림은 24평을 적은 거거든요. 입지를 높이면서 평수를 낮춘 게 결국은 매매가를 똑같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매매가를 다 한 10억 초반을 세팅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투자금이 이렇게 절반 들어가잖아요. 지금 갭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전세가율이 50%에서 55% 되거든요. 부대비 낸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최대 맥스 2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레미안 하이베를 84 타입하고 횡당 대림을 많이 가져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이렇게 하죠. 1번 평당가가 얼마입니까? 매가는 똑같은데 하나는 24평, 하나는 33평이네요. 그럼 당연히 24평 평당가 높겠죠. 그럼 그 24평 이기는 거예요? 탈락. 33평 탈락. 끝났죠. 이게 한 가지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이 한 5개에서 10가지가 있으면 그거대로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탁 답이 나오고. 알려주세요. 그 10가지 기준들을. 10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해 볼게요. 네. 자, 그리고 만약에 횡당 대림하고 횡당 한진을 갖고 왔다.
요 두 아파트는 연식도 똑같고 위치도 마주보고 있고 입지도 완벽하게 똑같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위치도 똑같고 오르막도 똑같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이건 쌍둥이거든요. 쌍둥이를 갖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냥 그게 그거다. 근데 그게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빨리 사는 게 이득이네요. 그 타이밍은 본인이 좀 조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같은 놈이다라고 빨리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됐잖아요. 네. 그럼 하나가 됐으면 이제 하이베르랑 쌓았을 때 하이베르 바로 탈락되니까 얘가 계속 남겠죠. 이해돼요? 아니요. 레미안 하이베르가 갑자기 왜 떨어져요? 레미안 하이베르가 지금 84 타입이라니까요. 33평. 아까 그 앞에서 이미 떨어뜨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신난 천국 84 타입이죠. 네. 바로 탈락이죠. 레미 왜 저를 계속 혼내세요? 아니 혼내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제가 하나 알려줬잖아요. 꼬작. 네. 아니 한 개 더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신당 천국 84 타입 이것도 매가가 똑같은 10억 초반인데 33평이잖아요. 네. 평당가가 낮아요. 바로 탈락이에요. 광장 천국 84 바로 탈락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24평이었다고 하면 달라져요. 그럼 여기서 84 타입 전부 다 없애면 되네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98%죠. 기름 역세권 신축 84 타입 이런 거 거의 탈락이죠. 제 기준으로 하면 강동 현대홈타운 84 바로 탈락이죠. 네. 차라리 뭐 저기 잠실 리센츠 14평 하면 바로 합격이에요. 13억이면 사는데 뭐 그러면 평당가가 확 올라가겠죠. 네. 평당 9천 올라가거든요. 합격! 상도 도시락 84 불합격. 이편세상 서울대 입구 84 타입 불합격. 우정산 아이파크 84 불합격. 엄청 쉽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쉽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24평으로 한 20개 갖고 올 거예요. 24평으로 한 20개 갖고 온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무슨 기준을 가지고 또 제껴야 돼요? 여기 하나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5구 타입이 있어요. 네. 이거 24평이잖아요. 그 다음에 행당 대림 24평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연식을 보죠. 토지 가격의 평당가는 누가 비쌀까? 만약에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이 두 개 아파트가 전부 다 30년 차라면 누가 비쌀까? 또는 둘 다 1년 차가 됐다면 누가 더 비쌀까? 행당 대림이 만약에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랑 같은 연식이었으면 과연 누가 비쌀까? 행당 대림이 안 비싸겠습니까? 네. 지금 얘가 연식이 엄청 오래된 건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토지에 대한 평당가는 행당 대림이 더 비싸구나. 레미안 기름은 건물 가치가 감가상각되는데 행당 대림은 감가상각될 게 별로 없구나. 토지 가격이 온전히 이만큼 차지하면서 계속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탈락 엄청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땅값으로 또 다 네. 제끼네요. 네. 그럼 마지막에 누가 남는지 알아요? 아니요. 땅값도 비슷한 입지에 평수도 비슷한데 네. 평당가도 비슷해. 이런 애들이 나중에 막 남아요. 네. 그럼 제가 뭘 보냐면 학군을 봅니다. 세 번째 학군. 물론 어떤 경우는 학군이 먼저 올라올 수도 있긴 한데 뭐 한 세 번째라고 보자고요. 이 아파트가 지금 20년 차예요. 네. 상상해보는 거죠. 이게 35년 차가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절대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대 수요가 있느냐. 그 절대 수요는 학군이거든요. 학군지는 아무리 구축이라 살아요. 농물이 나와도 살아요. 목동 삽니다. 어떻게든 삽니다. 전세든 매매든 어떻게든 살아요. 행복해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전세로 들어가면 저렴하니까 더 좋다면서 살죠. 근데 학군지가 아닌데 30년 됐는데 노물 나온다? 입지도 별로다? 아무도 안 살아요. 신축일 때만 살죠. 그래서 이게 시간 지났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학군지인지를 보죠. 학군지인 것들은 제가 점수를 주고 아닌 애들은 점수를 깎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등수가 달라지겠죠. 네. 그럼 학군지는 어디가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일단 중학교를 제일 중심적으로 보죠. 중학교를 이제 국영수 이제 점수가 얼마나 높은지. 학군 알림에 가면 다 나와요. 사이트에 가면 점수가 평균 점수 다 나옵니다. 전교생의 평균 점수가.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 몇 명이나 보내는지 이제 그런 것들 다 보죠. 그걸 보면 정확하게 서열이 나옵니다. 그 중학교의 학군 수준이. 그리고 이제 학원가가 얼만큼 잘 돼 있는지 그것도 보죠. 학원이 그냥 학원이 아니라 입시 학원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당연히 초등학교용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가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변에 있는지. 그러면 거의 뭐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레모님이 답 좀 내려주세요. 지금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추렸던 것만 볼까요? 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더 검토할 게 엄청 많겠지만 이분이 추린 거에서만 제가 볼게요. 네. 광장 청구 오래됐죠.
근데 학군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공덕 레면 3차. 여기 학군이 괜찮아요. 그리고 옆에 학원가도 좀 있고요. 뭐 교통도 좋고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구축입니다. 근데 비싸요. 횡단 한진도 비쌉니다. 신공덕 레면 3차랑 횡단 한진을 과거 시세를 비교해보면 아마도 신공덕 레면 3차가 조금 더 비쌀 겁니다. 그 다음에 광명청구가 좀 더 그 다음 급지예요. 이제 이런 거죠.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네. 3개 아파트를 갖고 왔습니다. 20년 동안 시세를 봤는데 3개가 5천만 원 정도 갭을 유지하면서 20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네. 자, 어떤 거 사야 됩니까? 제일 높은 거. 왜? 아니 20년 동안 똑같이 갔는데 밑에 거 사면 큰일 나요? 아, 그럼 저 밑에 거. 1억 덜 주고 네. 그냥 그만큼 같이 가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오른 금액은 당연히 좀 적게 오르겠지만 수익률은 똑같지 않을까요? 돈 조금 적게 주고 지금 조금 적게 오른 거잖아요. 수익률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밑에 거. 이거 사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걸만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검토하고 있는 물건을 딱 3개를 그려본 다음에 요것만 정답이고 이걸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드랍시킵니다. 자기 기준도 없이. 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기준으로 드랍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매매가만 딱 본 다음에 2개를 드랍시키고 또 다른 거 3개를 또 찾아내요. 또 이걸 드랍시켜요. 그냥 그 금액만 보고. 평당가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몇 개만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걸 또 2개를 겹쳐서 봐요. 이렇게 본 다음에 또 그냥 드랍시키거나 하거든요. 저는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3개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2개를 더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5개가 되네요. 그러면 이 사람 기준으로는 요거를 사야 되고 나머지는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기준이 서버려요. 이 사람 기준대로라면. 근데 이거보다 3천만 원 비싼 거, 5천만 원 비싼 거는 위로 끌어올리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아파트가 같이 가고 있다, 같이 안 가고 있다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벌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같이 안 가는 거네. 안 가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이게 안 좋은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걸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비싸더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걸 몇 년치 거를 봐야 돼요? 같이 가는지 같이 안 가는지. 지금 이 사람이 검토했던 아파트는 10년이 다 넘은 것들이에요. 네. 15년 넘은 것들이기 때문에 최소 한 5년, 7년, 8년, 10년 이게 길수록 좋죠. 그리고 내가 검토하고 있는 게 만약에 뭐 신축이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구축이라도 갖고 와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동네 입지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제대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그 동네 아파트를 신축 검토하고 있는데 그 동네 구축을 가지고 다른 구축이랑 다른 지역을 비교해봤는데 얘가 못 가고 있어. 그럼 그 신축은 못 가요. 그 동네 신축은. 결국은 뭐냐면 같이 가고 있다면 너무 위에 거를 살려고 안 해도 된다. 왜? 위에 걸 살려고 하면 계속 연결하게 돼요. 네. 이거 할까 하면 또 그거 한 5천만 더 비싼 거 또 갖고 오거든요. 그럼 이걸 해야 되네?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말리고 싶은 게 밑에 거 산다고 해서 아무 문제 안 일어난다. 그럼 오히려 너가 여유 자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지 않겠느냐.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신공덕 레면 3차를 사면 빠듯해지고요. 네. 광장 청구를 사면 좀 널널해질 겁니다. 그럼 광장 청구 사는 게 낫네요. 어차피 같이 가는 거면. 결국 이제 자기 만족이에요. 나 마포구에 깃발 하나 꽂았어. 이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물이 들어오면 마포부터 물이 먼저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성동 들어오고 광진구 들어오고. 근데 어차피 물은 같이 들어오긴 오네요. 그쵸. 시간이 달라도. 그쵸. 그리고 그 격차 시간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이 아파트의 평당가가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평당가가 차이가 많이 나면 네. 물 들어온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년, 2년 걸리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상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다. 네, 물론 여기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 검토해 볼 수 있죠. 네. 네.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거지. 오늘 구독자분과 저는 약간 네. 혼나면서 그래도 해결책을 그래도 네네. 얻었다. 네네. 근데 사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게 많습니다. 왜 이분이 이것만 또 듣고 가서 또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게 가서 매물이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또 과거에 일은 이렇게 했지만 지금 가보면 막 마포구는 호가가 막 3억 올라와 있고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냥 그럼 3개 중에 아무거나 살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가 호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또 덜컥 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매물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학군지인지 학원가가 좀 있는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토지 가격 그것도 좀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세밀한 것들도 당연히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수업이 지금 딱 이 수업이거든요. 내 집 마련 수업이요? 네네. 요즘 워낙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자꾸 상담을 하는데 4명 중에 4명이 다 내 집 마련 하려고 오는 거예요.
투자도 아니고 그냥 내 집 마련.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걸 수업을 만드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내 집 마련 수업이었고, 이걸 내가 실전 수업을 했는데 기본기가 제로인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파트 탑3 뽑고 시작하거든요. 아,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제가 정답을 제시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진짜요? 한 300개 아파트에서 탑3를 먼저 뽑으세요. 거기서부터 우리 일단 시작합니다. 해답을 주고 시작하네요. 네, 네. 좋다. 왜냐하면 이 사람처럼 아파트를 50개를 들고 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정답지를 먼저 제시하고, 근데 그게 정답지가 고정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수업하면 내내 하거든요. 매주 갈아엎거든요. 이거 다 버리고 그 다음 거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 2개를 비교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만 검토할 게 아니라 옆에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를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야, 이건 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컷 아파트를 다 선정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나한테 메일 온 거 보면 서향에 저층에 한 5천만 원 싸다고 그걸 자꾸 계약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아파트는 찾았는데 매물을 못 찾으시는. 그 안에서도 어떤 매물이 좋은지도 스스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데리고 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또 너무 또 고점에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또 고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줘야 되고, 타이밍도 필요하네.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대출을 자꾸 나한테 물어봐. 레몬님, 제가 대출을 얼마까지 해야 될까요? 자꾸 연끌을 얼마까지 해야 될 건지를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대출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기도 내가 만들었어. 고점 계산기도 만들었어. 그 다음에 아파트 비교하는 방법도 내가 해놨어. 그거를 이제 이론도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실전 수업을 들어가면 이론에 대해서는 1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식들이 수도권이 워낙 넓으니까 입지를 탈탈 털어줘야 돼요. 정확한 서열화를 해줘요. 위례의 위치는 어디냐, 과천은 서울에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 분당도 이제 분당 1급지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그게 각각 서울이랑 어디랑 딱 정확하게 매핑되는 위치냐, 이제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학군 같은 경우도 두리둥실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누가 1등, 2등, 3등, 4등, 5등이냐, 그거를 각 구에서도 동별로 어떤 학교 단위로 등수를 다 매겨버리거든요. 그 정보를 제가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다 줘요. 그냥 이거 보고 그냥 빨리빨리 판단하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자기 혼자 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한 수년 걸릴 것 같거든요. 입지를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한 10년 걸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 집 마련 하려는 분들은 급하잖아요. 맞아요. 언제 무슨 자기가 뭐 부동산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고 강의할 것도 아닌데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내 집 마련 하려고 했다가는 그냥 아무거나 사는 게 낫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업이 만들어졌더라.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필요한 수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고, 뭐 한 50% 이상은 전부 빠르게 내 집 마련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만족스럽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메일이 또 오는데 대부분 다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집을 자기가 살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메일이 매일 오거든요. 아, 진짜 좋겠다. 너무 행복해요. 네. 왜냐면 그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단지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거 안 봐요? 이거 안 봐요? 이거 안 봐요? 그래서 경기도 보던 분들이 서울 보게 되고, 서울에서 2급지 보게 되고, 2급지에서도 막 신축 아파트는 생각도 못 했는데 신축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 계속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곧 마감되지 않을까 생각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아까 이분도 아마 이제 비교 방법도 알았을 텐데 마지막에 고민되는 건 이걸 거예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지들이 생각보다 좀 올랐어요. 이 오른 금액에 사도 될까? 근데 그게 제일 고민이겠다. 그거를 판단하려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 입지별로 얘 친구가 매년 얼만큼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상승 여력이 다 달라요. 급지별로 달라요. 알아요?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딱 자를 가지고 만들면 답이 나와요. 자를 가지고요? 네네. 자를 가지고 줄자를 가지고. 줄자를 가지고요? 이런 거죠. 자, 1등은 네. 100m를 10초에 뛸 수 있어요. 저는 20초만에 뛸 수 있어요. 네. 자,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몇 미터 갔는지 보는 거죠. 쫙 갔는데 이 사람이 뛴 거리랑 내가 뛰는 거리랑 얼마 차이 안 나.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갈 수 있을까요? 100m를 10초에 뛸 수 있는 애가 정말 천천히 갔다는 소리예요. 얘랑 지금 거의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말은 시작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큼 빨리 상승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상승의 여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얘 친구가 갈 수 있는 최대치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최대치가 똑같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고점 대비 몇 프로 올라가면 그게 맥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입지마다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가 달라요. 달려갈 수 있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잣대를 그어보면 이 친구는 너무 많이 올랐다. 얘는 딱 적정하게 가고 있다. 절대 고평가가 아니다. 얘는 너무 저평가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혼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있었던 아파트들을 가지고 통계 작업을 많이 내보면 됩니다. 과거에 입지별로 해서 시세 변화가 어떻게 됐었는지를 많이 체크하면 입지별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통계 오버아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지가 안 좋은 곳은 연평균 상승률이 3%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1년에 3% 올 거면 은행에 돈 넣는 게 낫죠. 네. 뭐 세금 내고 할 바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고 입지가 좋은 곳들은 20% 이상 올라가거든요. 차이가 극명하죠. 그러니까 20%씩 올라가면 5년 지나면 2배씩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30억짜리가 5년 뒤에 정확하게 60억이 된다. 네. 그 다음에 걔가 5년 뒤에 120억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근데 그에 반면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은 조금밖에 못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근데 그거 대비 얼마큼 많이 올랐냐 적게 올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게 좀 고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단지별로 좀 평가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도 아까 전에 램구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가 좋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갔냐는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근데 뭐가 좋냐는 그거보다 훨씬 쉽죠. 아까 알려준 것만 하시더라도 그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또 본인 뭔가 아파트 고민되는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움되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